혹은 내가 사랑을 하고 있지만 외롭다고 느끼거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블TV의 노블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자존감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제 이야기도 또 나눠보고, 여러분도, 정말 혹시나 자존감이 낮아서, 슬퍼하시거나 혹은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은요, 사전적 의미로는 자기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상태라고 네이버 사전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자존감하고 자존심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의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전적 의미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든 자존심이든 본인을 존중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 본인이 선택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떤 존중받는 것, 또 스스로를 존중해주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이무석 교수님이라고 정신분석학자신데 제가 그분이 쓰신 책을 되게 좋아해요. 뭐 마음이라는 책이나 자존감이라는 책이나 쉼이라는 책이나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두시면서 어떻게 한 개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가에 대해서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참고했던 도서는 자존감이라는 도서인데 이 자존감이라는 책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게 자존감이 내가 낮으면 나만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이 자존감이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도 내가 겪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똑같이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두 가지 굉장히 큰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작용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작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작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잘 위로하느냐, 혹은 내가 어떤 뭐 일을 할 때 실수를 했다고 나의 스스로를 막 비난하는 강도에 따라서 우리의 자존감이 높느냐 낮느냐를 판가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밀당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가족이에요. 가정. 네. 그래서 엄격한 집안에서 자라신 분들은 대체로 이게 좀 위축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엄격한 아버지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도 잘 이야기할 수가 없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좀 따라간다 하는 그런 부분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 덕분에 아마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잘 얘기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많이 따르다 보니까 제가 뜻대로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님 때문뿐 아니라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 못하고 이제 소심하신 분들이 보통 그렇게 대하기도 하죠.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어떤 남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선택들이 조작되어지는 현상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리 어떤 그 해야만 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죠. 그 계명에 굉장히 익숙해하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만 하는 것에 더 익숙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어릴 때는 사실 이제
제가 부모님을 잘 따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기독교의 가르침대로 저를 양육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크게 불만을 느끼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대로 하면 또 이제 칭찬도 받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아지니까 이렇게 내가 해야만 하는 거, 남들이 다 옳다고 하는 거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되게 좋은 거구나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청소년기가 됐을 때 제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는데요. 일단 청소년기가 되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말이죠. 근데 저도 드디어 이제 10대가 되어서 부모님이 시키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특히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근데 그 의구심을 가졌지만 이게 또 되게 죄스러웠어요. 기독교에서는 또 뭔가 의심을 하는 걸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떤 저희 가정 환경이나 또 제가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중거 집단이라고 하죠. 속해 있는 그 집단이 어떤 요구하고 추구하는 것들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게 계속 억압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 되뇌게 됐어요. 그렇게라도 위로하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정당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계속 하고 싶은 걸 참고 참으면 언젠가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제가 그 10대 때 그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20대까지도 이어졌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하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독교 교리에 굉장히 이제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던 와중에 정말 큰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20대 중반 때, 제가 지금 30대인데 20대 중반 때 이제 미국 유학을 가려고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인생에서 정말 뭐랄까요, 진짜 내 의지로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랄까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도 반대를 하셨고 어머니께서 사실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자존감이 되게 무너졌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 지지해주지 않으시니까 너무 그게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힘들었던 거는 합격을 했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미국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뭔가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일을 제가 해가지고 이제 또 저 스스로도 이제 또 힘든 일을 겪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 자존감은 진짜 바닥이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이제 얘기할 수도 없고 반대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이제 막 저녁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그 기도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회에서 이제 계속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막 울면서 막 기도도 잘 못하고 그냥 울었어요. 사실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고 이제 제가 나왔는데 어느 날 저랑 친한 교회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친구가 저랑 이렇게 엄청 친한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문자를 한 통 보냈는데 그게 저에게 진짜 큰 힘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냈냐면, 지금 너가 어떤 상황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네가 그거를 잘 이겨낼 거라고 난 널 믿어. 힘내. 널 위해서 기도할게. 라는 문자를 딱 보내줬는데, 뭔가 내가 잘 하지 못하고 굉장히 그 바닥에 있는 모습을 보고도 나를 믿어준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해왔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바닥치는 모습을 보고도 누군가 믿어준다는 그 신뢰가 제 자존감을 한순간에 회복을 시켜주더라고요. 그 일 이후에 제가 이제 플랜 B를 생각을 했어요. 이제 미국에는 못 갈 것 같고, 왜냐면 비자를 4번인가 3번 떨어졌거든요. 그 정도 떨어지면 그 해는 못 간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결정했던 게 그럼 호주를 가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이대로 그냥 한국에만 있으면 영어 공부한 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럼 호주를 가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는 얘기를 해서 이제
원거리 수업, 이제 인터넷으로 원거리 수업을 하고 나중에 본교에 가서 마치는 걸로 2년 정도는 본교에서 공부를 하고 4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호주를 갔는데 호주에서는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저 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호주라는 나라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제가 호텔에서 일을 했는데 제 바로 사수가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거를 제안을 하면 그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아니면 또 안 되는 이유를 또 굉장히 뭐랄까 고압적인 자세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얘기를 해주셔서 어떤 막 기분이 나쁘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매니저분도 굉장히 친절하셨고, 거기 같이 일하는 모든 분들이 존중해 주시고, 제가 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기다려 주시고, 또 되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호주에서의 기억이 참 되게 좋았고, 저 거기서 자존감이 참 많이 상승했던 것 같아요. 존중받는다는 그 느낌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구체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시청자분들도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한 큐에 다 끝내고 싶은데 좀 이렇게 영상을 잘라서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제 얘기가 또 제가 드렸던 이 모든 말들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